하겠습니다. 오늘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있어요. 그래서 이 노드라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두 개의 링크가 있다. 그죠? 왼쪽과 오른쪽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정수일 수도 있고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캐릭터 스트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죠. 됐을 때,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포인터인데, 이거에 대한 포인터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왼쪽을 L링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인터의 이름을 붙이고, 오른쪽의 이름을 그렇다면 right 링크에서 R링크라고 하는 걸로 붙이자.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정수 부분, 이거는 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래서 이 노드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노드의 모습은 우리가 그림이고 이걸 이 C 언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프로그래머 언어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일단 오늘은 C 언어라고 하는 형태로 본다면 이런 구조를 쓰죠. struct이라고 하는 걸로 하고 요거의 모습을 노드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 노드라고 하고 그다음 왼쪽 포인터를 따라가게 되면 어떤 걸 모습의 링크를 만나냐 노드를 만나냐 이거죠. 그래서 왼쪽 포인터를 따라갔더니 거기도 이렇게 생긴 모습과 똑같은 유형의 노드를 만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왼쪽의 링크는 L링크라고 하고 L링크 자체가 아니라 L링크가 가리키는 거다라고 해서 포인트를 붙인다 그랬죠.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정수로 쓰기로 했고 그때 이 정수 자료가 들어갔을 자리의 이름을 데이터라고 쓰겠다. 그다음에 오른쪽 링크를 따라가면 어떤 모습의 노드를 만나나 보니까 이런 모습의 노드를 만난다 했죠. 노드란 이름이고 뭘 따라가냐면 R링크를 따라갔을 때 이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하나의 노드를 실제 언어로 프로그래머 언어로 표현했을 때는 오른쪽과 같은 이름이 된다 했죠. 그랬을 때 이런 예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있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값이 있고 3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1 다음엔 2를 포인트하게 R링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 거에 L링크는 자기 앞쪽에 있는 값 1을 포인트하고 있다 하죠. 다시 2는 3을 가리키는 노드를 가리키게 돼 있고 3의 노드는 자기 앞에 해당되는 노드를 가리키는 링크다 이죠. 그러면 1 왼쪽에 있는 거는 끝이죠. 그 다음에 3에서 오른쪽으로 더 이상 갈 길은 없다 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때 시작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1이라고 하는 거. 이쪽을 앞쪽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헤드라고 하는 어떤 변수 포인터가 1이라고 하는 노드 값을 갖고 있는 노드를 포인트한다. 라죠. 이거는 머리 쪽이라 했으면 반대되는 꼬리 쪽이다라고 해서 테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볼게요. 변수명.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노드 세 개가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노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값을 하고 값을 노드들끼리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걸 C 언어로 작성하는 걸 좀 완벽하게 쓴다면 일단 include 문이 있죠. head 파일 여기가 stdio라고 하는 스탠다드 IO 해당되는 이 헤더 파일들 printf라든지 하는 것들이 어디 정의되어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노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죠. 이걸 갖다가 사용자가 정의한 거다 또는 abstract data type이다라고도 얘기한다. 이제 사용자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되겠죠. 이걸 좀 더 확장하면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왼쪽 링크를 따라갔을 때 뭐를 만나냐면
노드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형태의 또 새로운 노드를 만난다. 그게 뭐냐면 L링크라고 하는 포인터를 따라갔을 때. 그다음에 가운데는 데이터라고 하는 이 자료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R링크를 따라갔을 때 또 어떤 모습이냐면 이와 같이 노드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나게 된다죠. 이렇게 해서 이 노드에 대한 정의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 메인에 해당되는 거 하나만 써서 세 개에 해당되는 노드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쓰는 노드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있고 헤드도 있고 테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저희 그 헤드에 해당되는 거하고 테일에 해당되는 거니까 헤드 노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변수 포인터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거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더 필요한 건 그때그때 추가하도록 하죠. 자, 그 중에 이 제일 먼저 force라고 하는 하나의 노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값을 하나 추가하려고 해요. 그래서 노드를 생성할 때 쓰는 저희 C 언어에서의 그 함수가 mrlog 또는 crlog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노드 한 개만 만들 거니까 그때는 mrlog을 쓰자. 그래서 노드를 만드는데 노드를 만들고 났을 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이 그 형태를 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내 구조체 형태로 한다. 그리고 그거는 포인터 값으로서의 force가 가르쳐 주게 하겠다. 그다음에 메모리 배당. 자, 메모리 배당 요거 조금 제가 틀려서 지울게요. MR로 MALLOC, MR로. 그 다음에 메모리를 할당받는 건데 주기억 장치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공간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size of라고 하는 걸 쓴다. 그리고 하나의 노드만큼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죠. 그 크기가 struct node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그 구조체의 모습의 크기가 결정됐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노드에 해당되는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노드의 왼쪽 노드에는 이렇게 생긴 거에 왼쪽 노드는 이렇게 널이 되죠. 그러니까 false라고 하는 거에 왼쪽. 그래서 false가 포인터 타입으로 정의가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먼저 false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하자. 그럼 false 타입의 왼쪽 부분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서 구조체에서의 하나를 걸러낼 때는 화살표를 쓴다. 그죠? 그리고 왼쪽 링크, L링크는 이같이 슬래시로 표시로 그림을 그리는 걸 널이다 끝이다 라고 하는 걸로 C에서는 대문자로 NULL이라고 쓰죠. 그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1이라고 하는 값을 쓸 거예요. 그게 뭐냐면 force가 가리키는 부분의 가운데 부분 그게 뭐냐면 데이터였어요. 거기다가 1이라고 하는 값을 쓰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1 다음에 2를 가리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2가 들어가 있는 노드가 없죠. 그래서 그 2가 들어가 있는 노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가 들어가 있는 노드는 second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죠. 이렇게 만약에 수백 개가 있다면 수백 개에 해당되는 변수를 다 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노드가 3개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로운 변수를 계속 도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노드를 하나 탄생시켜야 되겠죠. 그게 바로 struct 노드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형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메모리를 배당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메모리의 크기는 요겁니다라고 하는 거죠. struct 노드라고 하는 크기만큼의 메모리를 배당해 달라. 그러면
E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 있는 노드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이게 false가 가리켰다면 요거는 second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그 false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이렇게 second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false 부분에 오른쪽 링크를 완성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second가 가리키는 변수값을 요 노란색으로 가리키는 포인트 값의 그 위치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second라고 하는 값을 넣어준다. 그 다음에는 이 second라고 하는 거에 왼쪽 링크 부분은 이게 이렇게 false를 다시 가르쳐 주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second의 왼쪽 링크는 false를 가르쳐 주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2라고 하는 값이 들어야 되는데 second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르쳐 주는 데이터 부분에 2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골라내는 건 다 이렇게 화살표로 쓴다라고 얘기했죠. 다음에는 세 번째 노드가 하나 있어서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세 번째 노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노드에 해당되는 변수 선언이 됐고 세 번째 노드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여기는 third라고 하는 이름을 쓰려고 한다. 따라서 여기도 third라고 하는 노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죠. 그래서 third에 해당되는 노드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거는 이렇게 struct node라고 하는 구조체에 포인터로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배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크기는 노드 struct이라고 하는 크기, structure node라고 하는 이런 이 구조체의 모습만큼의 메모리를 배당해 달라 이거죠. 그래서 third가 이걸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시 초록색 부분이 이 third를 가리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second의 오른쪽 링크 부분이죠. 그래서 second의 오른쪽 부분이 R 링크고 여기에 third가 가리키는 포인터 값을 넣어줌으로 해서 second의 오른쪽 포인트가 세 번째 노드를 가리켜 해준다. 그 다음에 이 third의 왼쪽 링크가 2를 갖고 있는 세컨드 노드를 가리켜야 되겠죠. 그래서 third라고 하는 거에 L링크 부분을 보니까 2가 있는 노드가 second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부분에 이 3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third 데이터 부분에다가는 3이라고 하는 걸 써주면 되겠고 마지막 이 오른쪽 링크 부분을 널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third라고 하는 거에 R 링크 부분을 널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헤드하고 테일 부분에 대한 정의가 안 됐으니까 헤드는 어떻게 쓰면 되냐 하면 헤드 부분은 바로 그 false 값이 가리키는 포인트 값하고 똑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테일에 해당되는 거는 맨 마지막 노드, third가 가리키는 거하고 똑같은 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그 메인의 가로, 그 다음에 메인의 가로 닫는 걸로 이렇게 완성이 되겠다. 어? 여기다 더 추가해서 뭐 인쇄해 준다든지 노드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방향을 얼마든지 추가해 줄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제해서 그러면은 이 부분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어떻게 그 인쇄해 주는 부분을 하나 더 넣어보자. 인쇄는
첫 번째 노드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갈 거니까 현재 어떤 노드를 포인트 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current라고 하는 이런 포인터를 하나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추가 한번 해보죠. 뭐냐면 인쇄해주는 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 오른쪽에서 왼쪽. 다시 말해서 헤드 쪽에서 테일로, 테일에서 헤드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그 포인터를 이동하면서 인쇄해주는 부분을 보죠. 데이터 부분. 그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쓰도록 하죠. 먼저 1, 그다음에 2, 3. 그 다음에 3은 다시 2를 가리키고 2는 1을 가리키고 3 끝이고 1 끝이다. 이게 헤드가 가리키는 거고 이게 테일이 가리키는 이런 모습일 때 헤드에서 테일로 인쇄해주는 이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작성해 보자. 알고리즘의 일부분을 작성해 준다면 계속 커런트라고 하는 변수를 헤드에서 테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어디냐 끝이 테일이라고 하는 걸 써도 되겠지만 오른쪽 끝에 이 값이 널이 나올 때까지 가면 되겠다. 시작은 커런트가 헤드부터 시작하면 되겠고 현재 이 1이 커런트 노드였다가 2로 가려면 뭐를 따라가면 되냐면 이같이 오른쪽 링크를 따라가면 되죠. 따라서 현재 값이 다음 값으로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가냐 하면 널이 아닐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동할 때는 현재 커런트 값이 뭐를 따라가냐면 R링크를 따라가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뭐 중괄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를 하면 될 거예요. 현재 그 current라고 하는 CUR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부분에 가운데 부분, 데이터 부분을 인쇄하면 되겠다. 근데 데이터 부분은 정수로 쓰기로 했으니까 D라고 하고 여기 그 화살표를 함으로써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결 상태를 보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이 current라고 하는 거에 데이터 부분을 인쇄하면 되겠다. 첫 번째 경우는 헤드에서 테일로 가는 경우다. 두 번째는 테일에서 헤드로 가는 경우로 인쇄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한다면 현재는 꼬리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느 쪽을 따라가면 되냐 하면 왼쪽으로 가는 링크를 따라가서 맨 마지막에 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까지만 보면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current라고 하는 이 노드가 노드 값이 이 널이 아니면 다음 current는 현재 current의 노란색 줄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 L링크를 따라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해당되는 거 인쇄만 하면 되니까 %d 그 다음에 이 현재 current의 데이터 부분을 인쇄한다. 이렇게 해서 인쇄해 주는 부분 4줄 또는 뭐 이제 가로까지 한다면 이 6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프로그램 작성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노드를 계속 삭제 또는 삽입하는 과정에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지 W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삽입을 하려면 어디다 삽입하고 그 다음 건 어디냐.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 노드 사이를 삽입할 수도 있고 이 노드의 첫 번째 위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그 위치 값을 좀 잘 봐가면서
그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대한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노드 삽입에 대한 거를 보죠. 그래서 노드를 삽입하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노드와 노드 사이, 그거가 다음에 중간 노드다라고 하는 걸 볼게요. 그래서 중간 노드에 대한 삽입에 대한 걸 한번 보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요 노드가 있고 또 이런 노드가 있다. 자, 이 노드를 P라고 하는 게 가리킨다고 치고 Q가 가리킨다고. 그리고 이 P노드는 Q를 가리키고 Q노드는 P를 가리키고 있겠죠. 이것도 앞에 어떤 걸 가리킬 때고 이것도 뭔가 이렇게 연결될 거다. 자, 이때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하려고 그래요. 이 노드를 U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포인트는 P노드는 U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U노드는 P를 가리키고 다시 Q노드가 P를 가리켰던 걸 이걸 잘라서 U를 가리키게 만들고 U노드는 다시 Q를 가리키게 이 R링크 부분을 수정하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U라고 하는 노드가 이미 이제 그 malloc하고 sizeof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죠. 그것까지 지금 malloc이나 crlog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략하고 이 부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그게 실수인지 정수인지 의미가 없으니까 링크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그럼 먼저 U라고 하는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졌는데 이쪽에 L링크 부분이 수정이 되죠. 뭐가 가리키게 만들었던 부분을 값을 넣냐면 P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던 값을 그대로 U라고 하는 노드에 L링크에다 넣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P가 Q를 가리켰죠. P라고 하는 거에 R링크가 Q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초록색의 점선 부분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실선으로 바꿀까요? 자, 실선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다. 따라서 P라고 하는 노드의 실선 부분, R링크 부분이죠. 이게 이 Q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Q가 가리키는 그 노드가 아니라 U라고 하는 노드를 가리켜야 되겠다. 또는 U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노드를 포인트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다음에 이 U 포인트는 다 됐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U라고 하는 포인터에 이 그 오른쪽 부분을 보죠. 그러면 오른쪽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Q를 가리키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Q가 가리키는 이 포인트의 노드를 주소값 또는 을 집어넣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는 이 그 Q라고 하는 노드의 왼쪽 링크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되겠죠. 이게 P가 가리키는 노드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U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위치를 지적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U라고 하는 변수값을 넣는다. 네, 뭐 이런 걸 갖다 좀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데 이렇게만 하는 걸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는 걸로 마치고 중간 노드 삽입이 아니라 노드와 노드 사이에는 노드 하나를 제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뭐 삽입 한 번, 삭제 한 번 이렇게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중간 노드 삭제에 대한 얘기를 보죠. 아까와 같이 이건 P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부분이고 P의 오른쪽은 뭔가 삭제하려고 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이게 D에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부분이다. 가정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노드가 그 다음 노드 Q라고 하는 걸 가리키게 된다. 그러면 역순으로 Q는 DEL 노드고 그 다음에 DL 노드는 P 노드를 포인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보통 이제 그 더블 링크들이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삭제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그 모습이 되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삭제되는 거는 delete D에다가 노드가 삭제되니까 이게 Q를 가리키게 주게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Q가 P를 가리키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고 동작에 대한 걸 설명해 보죠. 그러면 P라고 하는 노드의 왼쪽은 건드리니까 오른쪽만 건드리죠. R링크 부분만 수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게 가리켰던 포인트가 Q2 값인데 그걸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삭제 대상에 R링크 값을 넣어준다. 그 다음에 그 하늘색으로 된 건 됐고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연결선 Q가 안 돼 있죠. 그 중에 L링크 이 부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딜리트가 가리키는 왼쪽을 따라가니까 있더라. 더 DL의 L링크. 그래서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 그 삭제하는 이런 모습에 대한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초에 있는 위치에다가 제일 앞쪽에다가 이 그 헤드 노드가 가리키는 데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해서 처음 이 위치에 노드를 갖다가 삽입하는 모습을 보죠. 자, 그러면 헤드라고 하는 변수가 제일 앞쪽에 있는 노드를 이렇게 포인트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일 앞쪽에 있는 폴스라고 하는 게 널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노드가 있고 이 노드를 P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위치에 노드를 삽입하기 위해서 여기 U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이 U라고 하는 노드의 포인터 값들이 이렇게 결정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헤드는 이거를 P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UP라고 하는 걸 가리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서로 간에 연결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그 new 노드는 P를 가리키게 되어 있고 P 노드에 있는 거는 U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 그 알고리즘이 작성되겠다. 수정되는 부분을 보니까 U라고 하는 거에 왼쪽 링크만 사용이 되죠. 왼쪽 링크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또는 이제 그 앞으로 이뭐 그 연결할지 모르겠지만 이 포인트가 끝이다라고 하는 걸 내서 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링크 부분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오른쪽 링크 이 화살표를 보게 되면 이 R 링크 값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그 R링크 그 U의 R링크 부분이 P를 가리키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P에
그 엘링크가 U를 가리켜 주게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헤드가 뭐를 가리켜 주냐면 U를 가리켜 주게 되겠죠. 그래서 헤드 부분이 U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줄로서 처음 위치에 노드를 삽입하는 거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처음 위치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처음 위치 노드를 갖다 삭제한다. 다시 해서 처음 위치라고 하는데 헤드가 가리키는 부분일 수도 있고 테일이 가리킬 수 있는데 헤드가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래서 헤드가 이 노드를 가리키고 이 노드는 다시 P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거고 동일하다. 그 다음 거는 Q라고 하는 게 가리킨다라고 가정하죠. 그죠? 여기 널이 들어갔을 테고 이렇게 P는 Q를 가리키고 Q는 P를 가리키는 이런 모습이 계속 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보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한다면 헤드는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Q의 왼쪽 링크는 널로 바꿔주면 되겠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첫 번째 Q라고 하는 거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Q의 위치 찾았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도 되고 Q의 위치는 P의 뭐를 따라가냐면 오른쪽 링크를 따라가면 되죠. 그 다음에 Q의 왼쪽 링크 값만 바뀌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왼쪽 링크는 뭘로 바뀌었냐? 널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 그리고 헤드 이게 Q를 가르쳐 주면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세 줄이면 끝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삭제해 주는 게 처음 위치라고 했는데 테일 부분은 L과 R만 바꾸면 되겠죠. L링크가 R링크로 바꾸고 뭐 그만 바꾸면 될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 테일 쪽에 관련돼서 이 삭제하는 거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링크가 두 개 있는 걸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이 개선했다고 할까, 확장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는 한형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모습을 링크드 리스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죠. 이게 2번에서 제목을 이중, 한형, 그다음에 연결, 구조체 에 대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노드가 다음 걸 가리키고 그건 앞에 걸 가리키고 그다음에 다시 해서 이렇게 생긴 노드가 나오고 앞에 걸 가리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제일 끝에 걸 가리키게 하고 이거는 앞에 걸 다시 가리키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려고 보다 보니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는 모습은 나의 더미노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추가하자. 자, 더미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환영인데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개선하자. 이제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더미노드라고 하는 걸 갖다가 더 추가한다. 그래서 이 더미노드를 뭘로 보냐면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헤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모습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헤드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거죠. 이게 헤드 시작 위치에 해당되는 걸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1, 2 해가지고 99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1, 그리고 2. 1은 2를 가리키고 2는 2를 가리킨다. 이런 과정을 해서 반복하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99를 값이 있는 게 될 테고 99는 그 앞에는 98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을 판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헤드노드가 들어갔는데 이게 일종의 덤이다 이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고 그러면 헤드노드에 어디서 시작이고 왼쪽에 시작이고 오른쪽에 시작이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단 여기 끝이 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끝에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헤드노드를 가리키도록 하자. 그러면 이 그 하늘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서 왼쪽 링크를 따라갔으니까 여기도 왼쪽 링크를 따라가게 되면 이와 같이 99를 포인트하게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노란색 링크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99가 나오고 더 이상 노란색 링크를 따라가게 되면 널이 아니라 2를 가리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애매모호하니까 이게 이 헤드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오른쪽 링크를 따라갔으니까 이렇게 1번을 가리키게 만들어 주자 이거죠. 이런 모습의 구조체를 이중 환영 연결 구조체 또는 circularly doubly linked list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고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는데 일단 첫 번째 경우에 이 가장 왼쪽 부분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경우에 대한 거를 몇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고 이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드 삽입에 대한 걸 보죠. 노드 삽입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헤드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그 세 개의 노드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99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 이거 7, 그다음에 11, 30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7은 11을 가리키고 11은 7을 가리키고 11은 다시 30을 가리키게 되고 30의 왼쪽 링크는 10을 가리킨다. 그래서 7 다음에 끝이 아니라 30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혼동스러우니까 일단 이와 같이 헤드 노드를 써서 시작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겠지 7의 L 링크를 따라가게 되면 헤드를 가리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헤드의 왼쪽 링크를 따라가서 32 포인트 되게 하자 이거죠. 다음 7 다음에 11, 11 다음에 30, 그다음에 30 다음에 끝이 아니라 다시 7을 가리키게 만들기 위해 했을 때는 같이 헤드노드를 포인트하게 만들고 헤드노드의 이 오른쪽 링크를 따라가면 7이 나오게 만들려고 한다. 이때 99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그래요. 이 노드를 U라고 하는 변수가 포인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7 앞에다 집어넣으려고 가정하자라고 한다면 7 앞에다 넣는다고 한다면 99는 7을 포인트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7은 99를 포인트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 연결선을 끊고 U라고 하는 거에 왼쪽 링크를 따라가서 이어지 헤드를 포인트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 이런 모습의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헤드라고 하는 거에 R링크를 따라가서 뭐지 제일 끝이다라고 하는 걸로 했을 때 템프라고 하는 걸 집어넣도록 하고 그거 다음에다가 U라고 하는 걸 넣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템프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노란색 선을 따라가게 되면 템프라고 하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템프라고 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찾아가냐면 헤드 노드의 이쪽 오른쪽 부분이죠. R링크 부분을 따라가죠.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노드의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헤드를 포인트하게 되죠. 이게 왼쪽 부분이니까 L링크 부분이죠. 이게 헤드를 포인트하게 한다. 그 다음에 99라고 하는 자료를 집어넣죠. 그 부분을 데이터라고 해서 99를 넣는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거야 오른쪽 부분 초록색의 점선으로 되어 있는 R링크 부분은 뭐를 어떤 값이냐면 템프를 포인트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템프라고 하는 이 노드 7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요게 이거 99로 가리키게 만들어야 되니까 템프라고 하는 거에 왼쪽 링크 부분이 99 값이 들어가는 노드를 포인트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포인트가 U라고 하는 거다. 자, 마지막 헤드에 그 오른쪽 링크가 7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제 99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헤드 요거예요. 이 부분이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헤드가 이걸 가리켜 주게 돼야 되니까 헤드의 R링크 부분 이게 U라고 하는 노드를 가리켜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6줄로서 이 노드 삽입해 주는 제일 끝부분 또는 제일 그 중에서도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걸 삽입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알고리즘을 그림과 한꺼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끝부분에다가 삽입하는 경우에 대한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경우 케이스 2로서 헤드 노드가 있고 그다음에 세 개의 노드가 동일하게 또 전과 같이 이 모습에 7, 11이었나?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고 7은 9를, 9는 7을, 9는 11을, 11은 9를 그 다음에 7을 포인트하면 헤드를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 따라서 왼쪽 포인트에 따라서 가장 끝에 있는 걸 지시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11의 오른쪽을 따라가게 되면 7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헤드 노드를 가리키고 오른쪽 노드를 따라가면 그때 7이라고 하는 노드를 가리킨다. 이때 뭐냐면 이런 노드를 하나 더 삽입하려고 한다. 이제 4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이 노드. 이게 U가 가리키는 거고 이 부분이 템프로 가는 변수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U라고 하는 이 포인트는 템프가 가리키는 이 노드를 포인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템프는 U를 가리키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이 오른쪽을 따라가면 어디를 도착해야 되냐면 헤드를 도착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헤드 노드 부분에서 요그 왼쪽을 따라갔으니까 왼쪽을 따라갔을 때 모습은 7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11을 가리켜 주는데 이게 뭐를 가리켜 주냐면 40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되는 부분들만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이 삽입하려고 하는 노드 전 거, 그러니까 어디 다음 거에다 넣을 것인지에 대한 위치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걸 템프라고 하는 변수로 쓰도록 하도록 하자. 그러면 이거는 헤드 노드에 뭐를 따라가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제일 먼저 왼쪽 링크를 따라가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템프라고 하는 노드의 위치가 결정됐고 템프 다음에다가 이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유 노드의 이 왼쪽 링크는 뭐를 가리키냐면 바로 자기 앞에 거다. 그게 바로 템프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노드다.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거의 가운데 부분에는 40이라고 하는 값을 넣기로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U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오른쪽 부분, 이거는 헤드를 가리키게 만들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템프라고 하는 이 노드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 부분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R링크 부분, 이게 U를 가리키게 만들어준다. 마지막,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헤드라고 하는 거에 왼쪽 부분이죠. L링크 부분이 아까는 템플을 가리켰다면 U를 가리켜 주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6줄로서 노드를 이 가장 오른쪽 부분에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삽입해주는 거를 하나 보도록 하죠. 노드와 노드 사이 헤드 노드가 또 있다고 가정하고 7, 9, 11 이렇게 있다 가정하자겠죠. 9하고 11 사이에 10이라고 하는 노드 값을 갖고 있는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해 주려고 한다. 그럼 7은 9를 포인트하고 9는 7을 포인트하겠죠. 다시 9 값을 갖고 있는 노드는 11을 가리키고 11을 값을 갖고 있는 노드는 9를 포인트하게 돼 있다. 자, 7 다음에는 널이 아니라 11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디서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까 이와 같이 더미에 해당되는 헤드 노드를 하나 넣어서 이 헤드 노드로부터 시작 위치에 해당되는 걸로 결정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왼쪽을 따라가면 11을 포인트하게 하자. 그다음에 오른쪽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11이 맨 마지막에 와서 헤드를 포인트하고 이 부분이 결국은 7이라고 하는 노드를 포인트하게 하려고 한다. 이 new라고 하는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9가 10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갖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고 9가 10을 가리켜 주게 만든다.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9를 포인트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11은 다시 9를 포인트했던 것이 10으로 바뀌게 만들고 그 다음에 10은 11을 포인트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 삽입하는 경우에 대한 걸로 보죠. 그러면 노드와 노드 사이의 삽입이니까 이 노드에 해당되는 위치하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제일 먼저 P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위치를 정해야 될 거니까 일단 그거는 찾았다고 하고 P의 어느 부분이 변경이 되냐면 오른쪽 부분이 변경이 되죠. 그래서 R링크 부분이 변경이 된다.
알링크는 뭐를 가리키게 되냐 하면 아까 11이었는데 새로운 노드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걸 가리켜야 되겠죠. 그래서 U라고 하는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그 노드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Q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Q는 P 다음에 있죠. 그래서 P에 뭐를 따라가냐면 오른쪽을 따라가면 되죠. 여기 조금 잘못해서 여기 위에다 써야 되겠어요. P에 이 Q는 P에 이 오른쪽 링크를 따라가야 된다죠. 먼저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노드에 대한 그 빨간색 부분, 요게 이 그 L링크 부분이죠. 따라서 빨간색으로 썼으니까 저도 빨간색으로 쓰고 여기에 뭐를 가르쳐 주냐면 P를 가르쳐 주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노드의 데이터는 10이라고 하는 값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값을 쓰고 자, 그래서 제 그 P 노드에 해당되는 게 이 점선으로 표시된 요건데 이 P의 R 링크 요거는 U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부분에 대한 거고 요 부분에 그 하늘색 부분한 거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먼저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부터 쓸게요. 그거는 Q라고 하는 노드의 초록색 부분은 왼쪽 링크죠. 이게 U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하늘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U라고 하는 노드의 오른쪽 부분이죠. 그게 R링크다. 이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11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 노드를 가르치는데 그게 Q라고 하는 노드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 노드들의 이 그 삽입해 주는 거에 대한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노드 삭제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희 요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조금 제가 일사천리 진도 나가는 것보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습하는 겸해서 하고 요거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스택, 큐, 덱, 뭐 이런 저희 또 새로운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된 자료 구조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노드 삭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자료 따로 뭐 안 올려도 그 책에 있는데 저기 충분하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실습할 수 있는 자료는 하나의 그냥 zip 파일 정도 아니면 압축해서 아니면 이제 이거 해서 한 통틀어서 그냥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시던 아니면 나는 리눅스 환경에서 CC라고 하는 거나 GCC라고 하는 걸 쓰면 그거 가지고 실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